원장님, 제가 요즘 네. ETF 투자에 관심이 생겼어요. 네. 원장님 책에서도 이 ETF 투자에 대해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원장님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ETF가요. 네. 상장지수 펀드라는 건데 네.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닥 150 지수,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도 같은 것처럼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네.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달러 선물, 골드 선물, 원유 선물 등 현물 선물 가격과 움직임을 연동해서 만드는 상장지수 펀드인데 증권거래소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해요. 보통 펀드는 가입을 하고 해지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해지 신청을 해도 한 5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주식처럼 돼 있어서 펀드는 펀드인데 내가 수시로 사고 팔 수 있는 뭐 그렇게 된 펀드를 ETF라고 합니다. 네. 펀드하고 차이점은 이제 일반 펀드는 운영자가 펀드 구성을 결정하고 그걸 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펀드 가입하면 펀드 구성 종목을 알려주는데 그전에는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ETF는 이미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나스닥 100 같이 공개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거든요. 그거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거니까 내용은 이제 펀드의 일종이지만 문의는 이제 주식인 것이죠. 예. 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코스피 200 지수와 같은 이런 특정 지수와 연동이 되도록 설계돼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은 펀드지만 형태는 주식과 같아서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펀드보다는 훨씬 쉽죠. 예. 물론 장점이 이렇게 있겠지만 단점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단점은 뭔가요? 예, 장점이라면 이제 개별 주식처럼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개별 주식처럼 매매가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닥 150 지수처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인덱스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 네. 그다음에 거래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런 거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가입하면 세금이 없어요. 그 현물이 아니고 네. 주식이 기업이 아니고 그 지수에 투자하는 거니까 얘가 파생상품 이런 개념 때문에 거래 세금이 없는 유리한 점도 있고요. 네. 또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뿐만 아니고 철강, 구리, 곡물, 뭐 WTI 원유 선물 이런 거에 따라서 추종하는 ETF를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투자를 하면 내가 철강에도 투자를 하는 거고 원유에도 선물에 투자하고 뭐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개인들한테 굉장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사실 단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말하자면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코스피 200이 1% 오르면 얘가 1%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 시장에서 사서 올라가면 좋은데 만약에 지수는 2% 올랐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ETF가 안 올라가면 네. 이걸 만든 자산운용사에서 사서 올려야 돼요. 이걸 지수를 추종하는 것까지 계리율을 최소화시키도 맞춰간다고요.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 내렸어. 그럼 얘도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 생각보다 안 팔았어. 그러면 이걸 만든 자산운용사에서 이걸 갖고 있는 물량을 팔아서 얘를 맞춰야 돼요. 이걸 계리율을 맞춘다고 하는 건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래량이 매우 적어지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장 폐지가 일반 주식 상장 폐지는 휴지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아니야. 거래량이 적어서 상장 폐지되면 그 시점에 그 기초물 가격이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돌려줘요. 상장 폐지가 돼도 그냥 그 해당되는 금액을 돌려주고 끝내는 거지. 리스크가 예, 없죠. 예, 네. 거의 없죠.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네. 단점은 사실상 거의 없고 네. 대부분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요. ETF 종목 앞에 코덱스, 뭐 타이거, 코세프 이렇게 붙어 있던데 예, 예. 이게 뭔가요?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 앞에는 코덱스라고 붙이고요.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는 타이거라고 붙이고요. 키움증권투자자산에서 만든 ETF는 코세프라고 붙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증권사마다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ETF를 만들면 앞에 고유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 ETF는 만든 자산운용사에 따라 앞에서 붙은 이름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럼 ETF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TF를 개인이 검색하면 이제 네이버 증권에서요. 네. 네이버 들어가서 증권 누르고 거기서 국내 증시 누르면 옆에 ETF, ETN이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그 ETF를 누르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가 딱 진열이 다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보면 ETF 종류가 국내외 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있고 국내 업종이나 테마 관련된 ETF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기차 관련 ETF, 네. 반도체 관련 ETF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그룹주 ETF도 있어요. 코덱스에서 만든 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삼성전자 비중 몇 프로, 뭐 삼성 SDI 비중 몇 프로, 뭐 삼성 바이오로스 비중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그룹주 전체를 투자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누린 거죠. 그걸 산다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외 지수뿐만 아니고 이런 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해외 지수를 추정하는 ETF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덱스, 나스닥 100 ETF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나스닥 100 주식에 투자한 거와 같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선물,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 그러면 WTI 원유 선물에 투자한 거와 같은 효과를 이 ETF 투자를 하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곡물, 뭐 철강, 구리 이런 데서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네. 그럼 이 많은 종류 중에 이제 몇 개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투자하려면 그러면 주의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ETF는 거래량이 좀 풍부한 걸 골라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자꾸 상장 폐지된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풍부한 걸 골라야 되는데 전체 ETF 시장에서 그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 비중이 49%가 차지해요. 굉장히 큰 비중을 네. 차지하니까 거래량도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주요 특징 있는 ETF를 찾아가겠지만 네. 잘 모르는 분이나 초보자분들은 코덱스라고 붙은 ETF를 사는 게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거래량이 제일 많을 테니까. 네네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인버스 투자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건 조금 경험이 많은 사람들만 알고 초보자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작년에 그 WTI 원유 선물이 60달러, 배럴당 60달러에서 갑자기 100달러가 갔어요. 100달러 올라갔으니까 이제 하락할 거 아니냐고 싶어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 하락하면 별 문제가 없어.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인버스니까 유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게 거꾸로 하는 게 인버스잖아요. 근데 얘가 130달러까지 간 거야. 10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가면 인버스를 샀는데 인버스가 손실이 계속 났다는 거지. 근데 뭐 그러면 이제 130달러 갔다가 100달러가 오면 얘가 본전이 돼야 되잖아요. 네. 본전이 안 돼요. 얘 등락률은 그 당일 네. 오늘 WTI 원유 선무가 1% 오르면 1% 내리고 네. 2% 오르면 2% 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130달러 가서 그럼 얘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1% 내리고 여기서 1%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100달러 때 내려가긴 많이 내려가고 올라올 때 조금씩 올라온다는 거지. 그 만 원일 때 1%랑 7천 원 됐을 때 1%랑 다르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00달러 때 거꾸로 인버스를 샀는데 얘가 추가 상승해 버리면 얘가 내려갔는데 130달러 갔던 유가가 100달러 오면 본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인버스 투자할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 100%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정리하자면 거래량이 많은 코덱스 붙은 거 투자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버스 투자할 때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점들이 있네요. 그리고 ETF를 매수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게요. 옛날에는 교육 안 받았거든요. 네. 근데 2020년 4월 달에 WTI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37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1배를 주면 37달러 돈을 얹어서 주는 거야.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서 유가를 안 쓸 거잖아요. 다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무도 기름을 안 사는 거야. 이론상은 이 기름을 사면 내가 30달러 얹어줄게.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ETN이라고 있어요. ETF가 있고 ETN이라고 있는데 ETF는 말 그대로 이제 펀드인데 ETN은 이걸 추정하는 이 주식을 만든 거예요. 주식수를. 주식수는 제한되어 있는 거지. 펀드는 주식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 ETN이 있었는데 WTI 원유 선물 ETN이 있었는데 유가가
배럴당 60달러에서 20달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ETN을 사기 시작한 거야. 왜? 올라가면 수익이 나니까. 근데 얘가 10달러로 또 내려갔어요. 그러면 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기초물을 따라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너도 나도 사니까 얘가 올라간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원래 WTI 원유 선물 가격과 따라가야 되는데 얘가 거꾸로 올라가 버린 거지. 네. 이걸 가지고 계리의 격차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든 자산 운용사에서도 네. 개인들이 주식을 다 사버려 가지고 팔 게 없는 거야. 어, 그래서 계리율 막 몇천 프로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증권거래소에서 ETF들 너무 무지하게 투자를 하는구나. 너무 기본적으로 이거 투자를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무지하게 투자하는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도록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